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일반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조만간 어떤 제안을 받게 되신다고 보여요. 전반적으로 좀 공통된 이미지가 지금 손에 뭔가가 쥐어지게 된다, 좀 이런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바보 카드에서도 보시면 지금 주인공이 좀 가벼운 짐을 나무 막대에다가 걸어가지고 그 작은 짐을 손에 잡고 길을 떠나고 있어요. 또 아래 카드에서는 주인공이 열쇠를 받았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또 조언 카드에서 보시면 이제 횃불을 들고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나왔어요. 일단 바보 카드는 숫자 0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된다,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걸 말하고, 퍼펙트 키, 이 카드의 숫자도 수비약으로 봤을 때는 엔젤 넘버 11이 되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이름의 뜻 자체가 선지자, 좀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세 카드가 다 공통적으로 손에 뭘 들고 있거든요. 뭔가를 쥐고 좀 무한한 가능성을 시작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겨져 있었던 무언가가 열리게 되고 닫혀있던 뭔가가 열리고 그러면서 기회를 잡게 된다, 좀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무언가를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받게 되는 분들, 새로운 거에 착수하는 장면, 일반 분에게는 그게 이제 행운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원이신 분들이 업무가 바뀌거나 조직이 바뀌거나 부서가 변동되거나 거래처가 바뀌고 담당하는 사람, 담당하는 지역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이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작업물을 받게 되거나 새로운 고객을 만나게 되실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잘 잡아두면 완전히 장기 고객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지금 퍼펙트 키 카드에 보면 새가 열쇠 꾸러미를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몇몇 분들은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새처럼 일을 전해줄 수 있겠죠. 이걸 이제 맡아봐라, 열쇠 꾸러미를 받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 윗사람이 이제 직접 일반 분한테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연결해주는 좀 입소문을 타게 되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게 되고, 혹은 새를 통해서 열쇠를 얻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작업을 만나게 되는 좀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또 오늘 컵 카드가 2장이나 나왔고 또 마지막에는 러버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새로운 시작이나 제안이 어떤 감정적인 차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새로 누군가를 소개받게 된다거나 최근 들어서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친해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이때의 공통적인 이미지는 이제 일반 분께서 먼저 대화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셔야 되고 좀 일을 추진하셔야 되고 진행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 일반 분 마음속에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결국에 어떻게 될까, 약간 고민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안개 같은 상황은 어차피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바뀌거나 막 환경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좀 생각이 달라진다거나 관점을 바꾸게 되면서 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여력도 점점 늘어나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카드들의 흐름도 보면 전차 카드가 먼저 나왔는데 지금 아래에는 컵 5번이 보조 카드로 나왔거든요. 전차는 보시다시피 지금 백마가 있고 흑마가 있고 또 이 두 말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좀 다른 말이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같은 색 말이어가지고 말들이 같은 마음이면 좋겠죠.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이 말을 지휘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그래서 이 전차 카드가 말하는 거는 이 두 개가 양쪽 방향으로 나뉘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중간에 조율을 잘해야 된다. 이것들을 다 길들여야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목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 섬세하게 조정에 들어가야 되고 토론도 겪어야 되고 약간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 좀 이런 것도 강조해요. 또 이제 아래에 컵 5번이 보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실망스러운 첫인상 이런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받았는데, 어떤 새로운 일을 받았는데 처음 딱 봤을 때는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이거 한다고 나한테 뭐 딱히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지금 주인공도 좀 의욕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이 주인공한테 야, 네가 이제 가가지고 전차를 지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기운이 좀 안 날 수도 있고 의욕이 갑자기 생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관계가 들어온다. 이런 1번 분들은 이제 새로 친해지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매력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게 나한테 그다지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초반에는 뭔가 연락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계약이라면 더 그렇겠죠. 약간의 양보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오늘 조언 카드로 나온 프로메테우스를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인간이 뭔가 잘못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우스가 인간한테 불을 빼앗아 가서 니네 이제 불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근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불이 없으면 밤에 어떤 뭐 사자나 이런 맹수가 왔을 때 물리칠 수도 없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 밤에도 안심할 수가 없고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불이 없으면 익혀 먹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먹는 것도 좀 한계가 많겠죠. 근데 그때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게 있었으니까 제우스 몰래 불씨를 인간한테 이렇게 주었다 그래요.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쟤네가 불이 없으면 진짜 얼마나 힘들까. 그 당장 눈에 보였던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줬을 거예요.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이 불을 기반으로 계속 문명을 이어왔을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발전했겠죠. 물론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결론을 미리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뭐 불을 기반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인간한테 불을 줬다는 이유로 제우스가 이제 벌을 주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류한테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되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은 어떤 새로운 일이나 관계가 1번 분한테는 약간의 버겁거나 좀 불편한 일, 양보해야 되는 일 이런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인생의 많은 일들은 좀 뒤돌아봐야 진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끼리가 있을 때 이제 코끼리의 코만 만지면서 코끼리는 굉장히 몸이 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부분만 봤으니까 전체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떤 일을 겪어 나갈 때는 딱 한쪽 면밖에 볼 수가 없어서 이게 다 지나고 나야 그때 이런 일들은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렇게 좀 뒤늦게 깨닫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좀 지나야 알 수 있는 나만의 뭔가 새로운 통찰력, 뭐 노하우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이제 당장 뭐 어떤 일이 나한테 이득일까 이런 거 따지시기보다는 새로운 일이 왔을 때 그게 날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막 거절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근데 인생을 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이 걸어온 모든 걸음들이 다 필요했던 거고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의 넓은 시야를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갈 수 있어요. 1번 분께서도 새로운 관계 또 어떤 새로운 미션,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 어떤 약간의 무거운 임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조정하고 조율해야 되고 약간은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담담하게 헤쳐나가시면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쌓으실 거고 그것들이 행운의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은 곧 이제 살짝 약간 가슴이 뛰고 설레는 일 뛰어들게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시원한 바다로 아니면 수영장 같은 데로 훅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약간 다이빙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약간 떨릴 수도 있고 좀 긴장될 수 있는 좀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근데 그 떨림이랑 긴장이 얼마나 시원할까, 또 얼마나 즐거운 순간일까, 약간 이런 짜릿함처럼 다가오는데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다이빙하는 이런 순간에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안전하다는 가정하에 또 이제 옆에서 멋지게 내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도전을 하기에 지금이 정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복잡한 생각은 일단 치워두고 뛰어내리려고 숨을 고르는 막 그런 장면이 지금 보여요. 어쩌면 이번 분은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다이빙하는 이런 일들, 이 일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는 정말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왔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끌고 가야 되고 이제 그래도 되는 때라고 목소리를 높여라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 생각이 이렇다. 왜냐면 내 생각이 옳기 때문이다. 합리적이다. 약간 이런 자신감이 더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 이 다이빙의 장면은 정말 순간적으로 다 카드들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번 분마다 이제 상황은 다르실 수 있어요. 확 뛰어든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시험이나 면접을 보게 되실 수도 있고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에 가게 된다든지, 뭐 회사원이신 분들은 업무 차원에서 이제까지 맡아보지 않았던 일, 맡아보지 않았던 거래처, 어떤 이런 이동이나 변화, 이런 기운도 느껴져요.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역할을 맡게 된다든지, 인턴이나 어떤 외부 경험, 뭐 대회나 공모전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는 약간 마음이 급해질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경우든 이번 분은 조만간 새로운 일을 하는데 약간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업무나 거래처나 약간 커리어 쪽이라면 왠지 내가 급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더 주도적으로 연락해야 되고 내가 먼저 물어봐야 되고 내가 이게 지금 완성이 될까? 잘 마무리가 될까? 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가 새로 주어지는데 마감이 좀 촉박할 수도 있어요. 대회나 공모전이나 면접이나 시험인데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게 다이빙하는 사람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 다이빙 할 때도 지금 정말 당장 뛸 수 있을지, 좀 더 숨을 고르고 뛰어도 되는지 순간적으로 선택하는데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고 내가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일은 시작이 되고 나면 이번 분의 일상에 굉장히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데요. 하다 보면 나 이거 원래 잘하는 일이구나. 정말 잘 맞는 일이다. 이런 확신도 드실 거예요. 하다 보면 손에 익을 거거든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나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한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까지는 이번 분들이 좀 주어진 역할 아니면 해야 한다라고 어떤 정해진 일 이런 쪽에 좀 성실하게 해오신 것 같아요. 지금 완즈 7번 카드랑 완즈 10번 카드가 나왔는데 책임감이 많다라는 걸 읽을 수 있거든요. 완즈 7번 카드를 보면 6개의 막대기가 지금 밖에서 공격해 오고 있는데 혼자서 막대 하나만 가지고 그걸 다 쳐내고 있어요. 이 자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라면 혼자 못하는 거라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막 툴툴대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래 보조 카드로 완즈 10번이 나왔다는 거는 책임감이 강하니까 겉으로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든 걸 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한다거나 어렸을 때부터 좀 경제를 스스로 꾸려온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빙을 갑자기 하라고 하면 해도 된다 그러면 내 깊은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괜찮을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나 불안감 같은 거 들 수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진짜 여러분의 진심이 원하는 거,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이제까지 좀 누리거나 즐기지 못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 이제 당신의 심장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라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는 영혼과 마음과 몸 이 세 가지를 연결해라 라벤더 카드가 나왔어요. 조만간 이번 분은 좀 마음이 말하는 이야기,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과거의 여러분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필요 없는 껍데기 같은 건 벗어 던진다. 좀 이런 장면이에요. 새로운 것에 이제 뛰어드는 장면? 도전할까 말까? 약간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이 일, 이 도전 원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운명에 정말 이 도전이 새겨졌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가장 강력하게 이번 분한테 다이빙 해야 된다, 시작해라, 도전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카드는 사실 처음에 나온 별 카드예요. 이 별 카드는 꿈을 말하고 이제 희망과 어떤 궁극적인 목표, 이런 지향하는 바 이런 걸 말하거든요. 밤하늘에 별은 언제나 떠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무구한 역사 속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린 방랑객들한테 방향을 알려주었죠. 이 카드에 보이는 별은 북극성을 상징하는데요. 북극성은 정말 원대한 꿈, 하늘이 말하고 운명이 말하는 방향 이런 걸 말해요. 이제까지는 어두운 밤하늘 밑에서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 또 가야 된다고 세상이 말하는 길, 알려줬던 길, 그런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이 책임감 때문에 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셨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짐처럼 작용했겠지만 이제까지는 책임감이라는 자질을 키워왔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였는데요. 근데 또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온 동력도 되었겠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책임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그럴 기회가 온다고 보여요. 오늘 컵 8번 카드가 가운데 나왔는데 주인공이 정말 미련 없이 과감하게 돌아서서 이제 새로 뜨고 있는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위에는 이제 완주 6번이 말하는 성공이란 메시지도 떴고요. 새로운 일, 정말 가슴 뛰는 일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컵 8번 카드의 주인공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동이나 변화의 기운 이런 것도 강해요. 물론 처음 하는 거라 약간 버벅거릴 수도 있고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처음 만나야 돼서 약간 상황이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슴 한쪽에서 약간 심장에 두근거림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뤄갈 때마다 분명히 짜릿함도 있을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 진짜 이번 분한테는 행운으로 작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기존에 해오던 일이나 만나던 사람 이렇게 같은 걸 반복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시고 그 다이빙 했을 때의 짜릿함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일단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앞쪽에 나온 카드를 보시면 뉴 디렉션,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민들레 홀씨가 날아갈 때는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고 또 정해진 곳도 없어요. 과감하게 바람을 타고 간다. 좀 이런 의미가 있겠죠. 3번 분에게도 조만간 어떤 바람이 불어와서 어딘가 움직이게 될 그럴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바람이 분다는 거는 타로 카드에서 공기의 기운이 있다는 걸 말해요. 좀 보이지 않는 속성이 있죠. 의사소통이나 말이나 지식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들려와서 또 어떤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민들레 홀씨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이동할 수 있고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의 방향이나 목적지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민들레 홀씨가 그냥 바람을 그저 믿고 날아가는 것처럼 3번 분께서도 조만간 어떤 이동의 기운, 변화의 기운이 있을 때 뭐 어떤 제안을 받게 되거나 뭐 새로운 거 해보자 이런 계약 상황이 들어올 때 이런 거 왔을 때 너무 미래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바람에 맡겨서 흐름에 맡겨서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 관계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에 첫 만남을 상징하는 컵 2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이동수의 기운이 사람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을 새로 만나봐라 이런 제안을 받게 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업무하는 사람이나 뭐 거래처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고객이 새로 다가오는 그런 성격도 강해요. 지금 오늘 나온 카드들은 사실 기존의 관계보다는 새로운 관계에서 행운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어떤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은 일,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특별하지 않은 일, 이 장면에서부터 이제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 듯 그런 새로운 행운이 있을 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온 타워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제 기존의 것에서는 더 많은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걸 암시하거든요.
우리는 좀 많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것에서 훨씬 더 안정감을 많이 느껴요. 뭐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상황들 같은 거 대부분 좀 익숙한 게 편하게 다가오죠. 근데 이 타워 카드는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버려야 될 것, 무너뜨려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있다. 고정관념도 깨트려야 한다. 그래야 그때부터야 제대로 보이는 것이 있다. 그때부터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동전 2번 카드도 체인지,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변화할 때가 왔다는 거죠. 인간의 본능을 반으로 나눠보면 반 정도는 기존의 걸 유지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또 반에서는 나머지 반은 또 새로운 걸 추구하고 싶고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을 즐기고 싶은 그런 면도 있어요. 이제 이런 상반된 욕구, 특히 더 도전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었으니까 인간이 계속 기술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었겠죠. 이제 3번 분도 기존의 무언가를 탈피할 때가 왔고 새로운 물결에 합류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3번 분들은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서 한동안 좀 고정돼 있었던 거, 그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워 카드는 이제까지 쌓아왔던 탑을 말하거든요. 한동안 정체돼 있었던 부분, 좀 쌓여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돌아봐라.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 좀 미리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기 전까지는 꽃이 있었고 그 꽃에서 이렇게 씨앗이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또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말해요. 이제는 타워가 무너질 때 어떤 때가 찼고 잔에 물이 거의 다 차서 정말 넘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맥락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솔로의 시간이 꽤 오래되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혼자 있었던지 오래되었다. 혼자 있었던 세월이 탑처럼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조만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사람과의 만남이 특히 이제 우연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뭐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미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행운으로 작용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신분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좀 극적으로 바뀌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한동안 뭐 인턴으로 있었다, 계약직으로 있었다, 한동안 사원으로 있었다. 그러면 이제 승진이나 변화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일해보자 이런 제안, 어떤 새로운 업무를 맡아봐라 이런 제안, 부서를 옮기거나 업무를 바꿔라 이런 제안일 수 있겠죠. 이때 가장 극복해야 될 게 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 변화를 해야 되나? 나 기존에 쌓아왔던 탑이 있는데 이거 던져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변화일수록 아주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카드들은 정말 기존의 뭔가는 확실히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나온 칼의 시종 카드도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은 귀찮을 수 있지만 좀 두려울 수 있지만 약간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신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또 어떤 걸 해결해가는 방식 이런 창의적인 영역 이게 발휘될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고객이나 거래처 만나는 분들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기대가 많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가장 먼저 나온 카드에 보시면 여왕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왕제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약간 어머니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진 상태를 말해요. 어떤 거든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는 대자연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왕제의 단점으로 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게 호구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너무 들어주다 보면 내가 남는 게 없지 않을까. 나도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런 걸 포함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왕제는 진짜 호구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좀 잃는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달아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대자연이라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순환하고 또 재창조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타워 카드 위에는 동전 6번 카드도 나왔어요. 이 동전 6번 카드가 말하는 게 나눔이나 배려의 가치거든요. 나눌수록 오히려 더해지는 가치들이 있어요. 어떤 웃음이나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가 나눠준다고 해서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염되고 퍼지잖아요. 민들레 홀씨처럼요. 또 거기서 뿌리 내려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또 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거나 새로운 일을 맡아서 여러분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게 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민들레가 피어날 수 있는 어떤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3번 분한테도 이익되는 결과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만간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미션, 새로운 인간관계 특히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은 카드들이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그럴수록 더 큰 행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민들레 홀씨처럼 정말 훨훨 날아가서 멋진 미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카드가 바로 이 비밀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인데요. 잠겨져 있던 뭔가를 여러분이 갖고 계셨는데 이제까지는 열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열쇠를 받게 되고 이제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열게 된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비밀을 알게 된다. 또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근데 그게 우연처럼 알게 된 건데 그게 행운이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살면서 알아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든 알게 되고 내가 몰라도 되는 거라면 모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뒷담화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내가 모르는 거, 그 사람의 뭐 다른 면, 또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장면 같은 거, 내가 겪지 않은 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면 말이 또 묘하게 달라지기도 하고 은연중에 오해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해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가치관 이런 게 투영이 되고 이제 필터가 되는 상태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전해 듣지는 않으려고 그러고 이제 오해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만 제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마 4번분도 좀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먼저 나온 교환 카드도 보시면 아래에 신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황은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하늘이 어차피 알려줄 것이다. 나는 사람들 말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이제 그런 4번 분에게 이제 비밀이 하나 열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카드들은 이제 이전까지는 몰랐던 건데 이제서야 알게 되는 무언가가 있고 원래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혹은 알 수 없던 거였는데 근데 비밀의 문을 열게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비밀의 문을 열게 되는 게 어떤 진실이나 사실일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잠겨 있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속마음을 듣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사실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백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 비밀이 누군가의 속마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요.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일단 동전 8번 카드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의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랑 뒷담화에 섞이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달이 이렇게 차고 기우는 동안 이 한동안 자기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프리랜서 같은 모습. 이게 그 교황의 모습이랑 맥락이 연결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순수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고요. 연합이 온다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컵 2번 카드는 주로 제대로 이제 서로의 감정을 들여다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 자기가 가져온 컵을 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가리지 않고 훤히 보여줄 것이다. 좀 이런 암시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의 비밀을 알게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어떤 진실을 알게 되는 흐름이라면 정말 훤히 알게 되고 이제 좀 인과관계도 명확히 알게 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랬던 거구나.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상황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좀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행운으로 작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누군가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거 혹은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심을 내가 얻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관계에서는 정말 얻을 수 없는 뭔가를 얻게 되실 수 있죠. 혹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져다주는 정보라든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 그게 이제 4번 분에게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뭔가 비밀스러운 건데 나한테 이게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맥락을 잡아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뭐 어떤 회사의 광고를 보게 된다거나 구인 공고, 알림 뭐 이런 걸 보게 된다든지
뭐 행사를 알게 된다든지 뭐 대회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이제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어서 내가 몰랐던 일인데 조만간 알게 되는 거죠. 구인 광고 같은 거 사실은 이것도 비밀에 속해요. 이제 왜냐면 내가 그 회사의 내부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구인 광고가 뭐 언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뭐 몇 명이 나오는지, 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런 거는 사실 뭐 인사과나 그 업무하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원래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속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내가 몰라야 맞는 거고 어쩌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이야기인데 그 비밀스러운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번부 눈에 띄게 되는 장면이 다가온다고 보이는데요.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우연처럼 벌어질 거예요. 그때 이게 나한테 행운으로 작용할 거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마법사 카드가 2장이나 나왔어요. 이제까지 사번분께서 숨겨뒀던 잠재력 이걸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들어왔다고 보이고요. 마법사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은 만들지 않았어요. 잠재력이라는 것도 사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능력을 말하죠.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사번분들은 어떤 비밀을 알게 되고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고 그때 이제 나는 아직 잠재력밖에 없다. 내가 그 급에 안 맞을지도 몰라.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왜냐면 마법사도 스스로의 능력을 아직 증명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또 원래 나의 가장 냉철한 평가자는 나 자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나의 잠재력에 대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주는 사람, 가장 낮은 만족도를 가지는 사람은 사실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번분께서도 생각하셨을 때 나는 아직 그 광고를 봤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게 맞지는 않을 것 같다. 나는 아직 뭐 보여준 게 없다. 경험이 부족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관계에 매달릴 타이밍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뭐든지 시작을 해봐야 또 행동하면서 준비가 동시에 되는 면도 있고요. 또 타이밍이라는 게 원래 내가 만들어가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 오직 사랑을 보아라 이런 메시지도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누구보다 4번분 스스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보여주지 않은 잠재력이 엄청 크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조만간 여러분한테 이제 베일에 감춰져 있던 어떤 숨겨져 있던 비밀, 또 전혀 몰랐던 어떤 정보 이런 거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 지금 이 타이밍에 알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최대한 활용하셔서 4번분의 행운으로 만드실 준비가 되셨고 또 이미 여러분은 잠재력이 충분히 있으시다고 보여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에는 좀 강력한 기운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카드들의 첫인상을 말씀드리면 이제 리셋의 기운이 좀 강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기계를 쓸 때 가끔 이제 오류가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종종 하는 일이 공장 초기화 과정인데요. 이 컴퓨터나 핸드폰 중고로 샀을 때도 이제 공장 초기화해서 완전히 예전 사람의 기록을 지우게 되고 내가 또 새로운 물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가 있죠. 조만간 5번 분에게 그 공장 초기화가 다가올 거고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행운으로 작용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장 초기화 한다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물건을 주로 예전에 내가 사용했는데 오류가 계속 났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던 중고 물건이다. 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작용은 이제 과거에 내가 했던 일 아니면 내가 뺏겼던 일, 포기했던 일, 주도권을 뺏겼던 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오류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아예 리셋을 하게 되고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한다. 뭔가를 하려고 완성하거나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오히려 손대면 될수록 더 복잡하게 흘러갔고 그래서 결국엔 모든 걸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런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속 하셨는데 하려고 했는데 근데 포기하셨을 수 있어요. 그게 공부나 업무나 어떤 커리어 차원일 수도 있겠죠. 어떤 공부를 이제 했는데 계속 오류가 나고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계속 안 풀려서 포기했다든지 어떤 자격증이나 시험 같은 걸 한동안 준비했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좌절하고 내가 포기했어야 했다. 포기 외엔 답이 없다. 좀 이런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아니면 이게 관계로 적용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첫 시도나 의도는 좋았는데 뭔가 계속 예상 밖으로 관계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죠. 오해가 생겨서 점점 멀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서 서서히 관계 자체에 금이 가게 되고 또 오류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그래서 결국엔 오류 지점부터 시작해서 점점 갈라진 좀 이런 상황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심판 카드가 가장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이 심판 카드는 죽어있던 시체가 일어나는 장면 보여주고 있거든요. 관 속에 잠들어 있던 시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요. 아, 내가 죽은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일어나는 부활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포기했던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진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실제로 어떨 때 많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험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내가 불합격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추가 합격을 하게 되는 상황, 합격자 발표 명단에 내가 없었는데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근데 그게 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좀 그런 상황, 가능성이 정말 낮다고 생각했는 그런 재회, 이런 장면에 이 카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공장 초기화를 5번 분께서 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리셋하고 시작하게 된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포기했던 무언가, 오류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았던 일, 그 일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관계라면 정말 재회의 가능성이 있고요. 꼭 연인이 아니라 우정인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든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어떤 포기했던 일, 또 포기했던 공부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 난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만두었는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5번 분의 마음에서는 지금 이제 와서 그걸 다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완주 2번 카드랑 같이 가운데 데빌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데빌 카드가 자꾸 우리 내면에서 말하는 소리예요. 과연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또 결국 포기하게 될 거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운드, 그 내면의 사운드를 말해요. 그 부정적인 관념이 결국 내 안에서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5번 분께서 다시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으실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도전을 안 해본 게 아니니까,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제 어떤 단점이라든지 또 실패하게 만들었던 장애물, 이런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도 다시 시작할 거냐, 약간 스스로를 향한 의심도 강하게 드는 거죠. 또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시면 이 주인공이 장미꽃의 향기를 음미하고 있는데요. 이 장미꽃의 향기를 정말 완전히 음미하기 위해서는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장미가 꽃 필 때까지, 또 피고 있는 순간까지 이제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엄청 날카로울 거예요. 가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조심해서 잘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겠죠. 이게 또 장애물을 알고 있다는 거는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또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훨씬 더 예상 가능한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장미가 지금 꽃이 피었거든요. 과거에 한번 실패하고 포기했던 때는 타이밍이 아니었다, 지금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꽃 핀 거다, 이런 것도 말해요. 장미가 꽃을 핀다는 건 자기의 온전한 타이밍을 맞췄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5번 분들은 그걸 포기하신 게 아니라고 보여요. 잠깐 멈췄던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랑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거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잠시 멀어졌던 시간이 있었을 거고 또 멈췄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인연이 끊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예 끊어진 관계라면 줄기가 끊어져서 아예 장미가 피지를 못할 거예요. 특히 또 이제 관계가 아니라 어떤 학업이나 커리어, 또 자기개발, 이런 쪽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정말 성공과 성취, 완성, 이걸 말해주는 태양 카드가 떴고, 또 보조 카드로 지금 칼의 왕 카드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결론이에요. 칼의 왕은 자기 논리랑 어떤 표현력이 굉장히 성숙한 단계를 상징하는 가장 최고의 높이에 오른 사람을 말해요.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겠어, 어떤 삶의 결정권 같은 걸 온전히 가지고 있고, 그걸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좀 뚜렷한 주관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와서 너 그때 그거 포기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칼의 왕은 그때 아니 나 그때 잠깐 멈춘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아예 포기한 게 아니었어, 이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또 내가 포기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결국 내 안에서 만들어낸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했을 때 이제는 지금 타이밍이 완성됐다고 하거든요.
다시 하다 보면 보이는 새로운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우연처럼 다가오는 이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걸 꼭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5번 만에 이제 제대로 된 완성, 그 행운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